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만났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 논의했다는 얘기도 트윗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 얘기 진짜인가요? 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낮은 물가, 금융 완화, 달러 강세에 따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정책 방향은 오로지 앞으로 입수될 경제 전망에 근거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성향을 봤을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달러 환율 절하에는 필요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은 성향상 말을 끊거나 부정하지는 않고 듣는 자리가 됐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FRB에 대해서 비판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파월은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서진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사람 모습을 보면은 마치 미중 무역 협상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쪽이 주장을 꺾지 않는 한 타협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정책과 관련된 또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순환 국면상 내년에 좀 회복기에 찾아오게 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저점을 연초에 찍고 그다음에 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좀 회복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내년 경기 투자 전망을 하는데 저희가 좀 주의할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은행들의 발표 자료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만 걱정되는 점은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먼 쇼크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전년 대비로 ISM 지표로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 수준까지는 81년 이후 모두 7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이번에는 약하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온다면은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경기가 추락할 수 있는 7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은 세계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 변경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회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그리고 디지털 포머인 가파의 해체라든지 지정학적 위험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홍콩 문제에 이어서 대만의 대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개입한다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또 무질서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가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불발된다면 실제 지금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칠레나 이라크, 레바논, 터키 쪽과 관련해서 신흥국의 시위 문제들이 신흥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급락 시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7가지 요소가 내년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에 관련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시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공대학이 경찰에 제압을 당했고 200여 명이 지금 뭐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기폭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제 시위가 종료되어 가는 것인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큰 그림에서는 시의 그 동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24일 9.21 선거를 전후해서 만약 불법 선거라든지 9.21 선거를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시가 언제든 그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한 5가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홍콩 사람들을 보면은 영국 식민지 하에 중국인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의 정적 혼란을 피해서 온 이주민의 후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고요. 홍콩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75%가 자신이 홍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홍콩 시민들의 60에서 70%는 현재 시위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분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사회는 앞으로도 긴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시위대가 홍콩 이공대학을 점거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 일주일 넘도록 완전 진압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홍콩 중문대학에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중문대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공대학으로 11일부터 많은 시위대들이 옮겼는데요. 중문대학을 가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를 봉쇄하면 쉽게 제압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홍콩성과 구룡반도를 잇는 해저 터널을 바로 지나는 곳이고요. 또 여기서부터 홍콩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그리고 간선도로, 철도망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공대학 쪽으로 시위 거점을 옮겼는데요. 이번 대학 시위의 특징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자강파 중에서도 과격 시위를 마다하지 않는 이른바 용문파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합류하면서 경찰에 철저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지금도 완전 제압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 비좁은 캠퍼스긴 하지만 건물의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고성과 같은 구조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 들어가면 미궁에 빠지게 되고요. 지하 통로라든지 지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공대학 본부가 점령됐지만 다른 건물 쪽에서 지역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문제고요. 또 도주도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위가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다른 글로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매년 검증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홍콩의 자치권이 훼손이 된다면 관세나 비자 발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홍콩에 부여한 경제적 특별지위를 거둬들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이 금융 허브 그리고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콩 인권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이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앞으로 며칠 이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법안에 사인한다면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고요. 또한 홍콩 달러의 패거제가 붕괴된다든지 위엔화의 그 절하 그리고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외교적 갈등, 인적 교류의 차질, 국방 안보 같은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는 좋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보복할 텐데 어떤 조치가 좀 나올까요? 네, 당장 제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장 개방이라든지 지적 재산 문제까지 미국이 양보했는데 홍콩의 인권 문제까지 수용하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계약을 아마 철회시킬 거고요. 미국산 자동차나 보잉 항공기 그리고 건설용 중장비인 캐터필러의 그 중장비 수입도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무역 협상 중단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의 중국 내 그 불매 운동 그리고 KFC, TGI, 맥도날드, 나이키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위생법 검사가 강화될 것이고요. 또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요. 앞으로 대만 해협의 봉쇄 작전이라든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상당히 그 어려운 국면도 그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콩 사태로 이게 다 촉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쟁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볼까요? 아무래도 송환법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공식 처리됐지만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경찰의 그 폭력적 진압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가 시위를 폭동 이코로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갈등 구조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요. 홍콩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업난, 저임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계 은행이라든지 상점의 방화를 하거나 또 화염병 사용을 통해서 반정부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0년대 저도 홍콩에 자주 가봤는데 대졸 초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우리나라 원화로 현재 가치로 373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8년이 지났는데요. 45만 원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가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이고요. 집값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5배나 뛸 정도로 홍콩 젊은이들의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버린 상태고 절망감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100% 믿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천안문 사태와 또 비교가 되긴 하는데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다릅니까? 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89년 같은 경우에는 미소 냉전 시대였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그 당시에 비교해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도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투 경제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면 중국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1대1로 사업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왔던 위안화의 국제화, 중국 제조 2025 같은 중국의 꿈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사태를 완벽하게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21세기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난도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조지 오웰의 그 빅브러더 사회가 라는 그 중국의 나쁜 이미지가 덧칠해진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홍콩 통치의 실패를 자행한 셈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통일 전선 공작이라든지 신장과 같은 소수민족 관리에도 앞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시위에 대한 진압을 하라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홍콩 불안감에 이게 한계심에 좀 도달했나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홍콩 문제는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 간섭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질서 회복이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그 위에 16일 오후에는 100여 명의 그 인민 해방군들이 시위 잔해물을 철거하는 도로 청소 작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인민 해방군이 홍콩 정부의 요청 없이 주둔지를 떠난 첫 출동 사례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홍콩 기본법을 위반해 가지고 앞으로 시위가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또 홍콩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홍콩 정부가 요청한다면은 즉각
무장 경찰이 선전해서 5분 만에 투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문 사태보다 더 위중한 사태로 현재 홍콩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 언제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지금 비난을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람 행정장관을 상하이로 불러들여서 엄격하게 임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사중전에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관리 강화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 매일 각 중앙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일면에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국양제 원칙은 도전으로 보고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평론을 냈고요. 여기에 세 가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 주권에 도전하지 말고 중국 권력에도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홍콩 사태를 이용해서 외세가 중국을 파괴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고요. 또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9.2 선거에서 친중국파가 패하고 민주파가 득세한다면은 아무래도 내년 1월 11일 날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잉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대만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야당인 국민당의 한꺼번보다는 차잉 의원이 13%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왔던 통일전선 전술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해양 진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을 친미 정권으로 완전히 뺏기게 되고요. 또한 핵심적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권위 추락으로 인해서 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미국이라든지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시점에 또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치적인 해석이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날이었죠. 미중 경제 안보 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연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고 표시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력 증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지소미아도 여기에 연관이 돼서 한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홍콩 정세에 대한 권고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이 시 진압을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특별지위를 정지하는 법률 제정을 공고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정부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인용해서 신장 위구르 이스라엘 지역의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문서를 보도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현지 시찰을 하면서 위구르족 단속은 테러와 분리주의의 싸움이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강제 수용 시설은 직업 훈련이 아니라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같은 격리 시설이라고 명백하게 밝힌 문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홍콩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고름 앞으로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이게 산적한 문제여서 많은데 그냥 한 가지를 좀 묶어서 여쭤볼게요. 홍콩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타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익, 중국의 권리와 관련해서 절대 양보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홍콩과 관련된 커런시 보드, 환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무너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위해나 절하가 앞으로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 무역 흐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